자, 17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펙트럼과 거기 제목이 우주의 원소 분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웬만한 건 다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만 좀 복습을 해볼까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에서 주요 목적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주 초기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느냐에 대한 것 중에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빅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몇 종류? 두 종류예요. 그죠? 누구하고 누구? 수소, 헬륨. 그러면 걔네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면 최초의 빅뱅 빵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졌다. 전자는 쭉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 더 주의할 점.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 사이사이에 누구는 있었다. 빛이 엮여 있었어요. 바로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물질과 빛이 분리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니 시오늘 운 좋았다. 알겠나? 까먹었잖아, 이 새끼야. 어디까지 했어요? 빛. 아, 빛하고 물질이 분리되지 않았죠. 그죠? 졸라 당황스럽네요. 그러다가 쿼크가 3개씩 모여서 뭘 만든다?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서 뭘 만들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 되고 주의해야 되지. 처음에는 뭐만 만들어졌다고? 뭐가 좀 많았다고? 많았는 게 아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비슷한 숫자로 있었는데 중성자가 좀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성자가 일부가 뭘로 바뀌었다? 양성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개수 비율이 얼마였다? 개수 비율이? 저 대략 한 12대 1 정도 되죠? 맞아요? 아니지.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변환되고 나서 중성자가 변환되고 나서 14대 1입니다. 뭐라고? 주의해라. 남아있는 비율이 뭐가? 이제 헬륨 원자핵하고 수소 원자핵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개수의 비율은 12대 1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성자 14개에 중성자 몇 개 있는데 2개 정도 분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2개가 합쳐져서 뭐 되고 헬륨 원자핵이 되고 나머지 12개는 뭐가 됐다? 전부 다 수소 원자핵이 되었다. 그래서 전부 다 원자가 되었다고 치면 수소 원자는 12개에 개수로는 12개, 헬륨은 1개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질량비로 하자면 그게 수소 대 헬륨이 3대 1이고 그 비율이 현재까지도 어떻게 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 빅뱅 이론을 설명했으니까 빅뱅 이론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빛이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그 빛은 이제 빈 공간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간 거예요.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맞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우주 배경 복사 자체가 또 뭐다? 빅뱅의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7쪽부터 해가지고 쭉 넘어가서 대략 한 19쪽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단원이 통합과학에서는 증거 2개 중에 우주 배경 복사는 사실 좀 별 관심이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물리쌤은 낼 거야 아마. 그러니까 화학쌤 입장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졌다 빅뱅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초기에 수소하고 헬륨을 만들어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잘 들어. 증거가 몇 개다? 2개가 있죠. 그걸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1-1에 01에 어디에 해당하노? 요게
지금 오늘 하는 건데 오늘 하는 내용은 17쪽에서부터입니다. 쭉 나가서 보고 17쪽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요즘 내가 좀 빠른 기간 안에 뇌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예전에는 한 문장 정도를 쓱 보면은 기억해가지고 안 보고 썼는데 요즘은 한 글자 쓰고 보고 한 글자 쓰고 맛이 간 것 같아. 17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무슨 비? 질량비가 수소 대 헬륨이 3대 1 맞아요? 그러면 누가 만약에 수소 원자의 개수비 그러면 12대 1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질량비도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러면 이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두 개가 있네.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빅뱅 우주론이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사실 이거는 크게 화학 쪽에서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진짜 얘기할 건 오늘 요 다음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았는데 이거거든. 어쨌든 정리합시다.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로는요. 요걸 뭐라고 쓰는 게 제일 좋을까? 수소와 헬륨 무슨 비? 질량비가 얼마다? 3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정도로 일단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오늘의 그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우리 교과서에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은 잘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데 라고 하는 걸 지금 해야 되거든. 대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알아냈을까? 어떻게 알아냈을까? 요거는 이제 약간 물리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다고?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거는 물리적인 거예요. 그럼 일단 가에 일단 써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주 배경 이제 썼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못 보고 있다. 옛날 우주, 미래 우주, 현재 우주. 우리가 보는 우주는 현재 우주죠. 맞아요? 그럼 이거지. 현재 상황이 옛날부터 해서 어떤 과정으로 왔다면 무슨 이론으로? 빅뱅 우주론의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왔다면 지금 상태가 이런 상황이 어떤 형태로 환경이 되었을 건데 그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면 뭐다?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다고 보는 것이 확률이 됩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신뢰도가 좀 생기죠? 그럼 이거야. 우주 배경 복사는 본질이 뭐고? 정체가 뭐고? 우주 배경 복사는? 그죠? 빛이죠? 뭐라고? 빛인데 주의할 점. 빛은 온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면? 온도가 달라지면 온도에 따라 파장이 변화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10도씨 물체, 100도씨 물체, 1000도씨 물체가 있으면 얘네들이 전부 다 내뿜는 파장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주 빈 공간으로 흘러 들어간 빛이 우주의 온도에 따라 어떻게 될까? 파장이 바뀌겠죠. 맞아? 그때마다 나오는 그 배경 복사 빛이 다를 거다 이 말이야. 됐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대략 예상된 값으로 빛이라는 놈이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은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였죠. 그때부터 빛이 분리된 놈의 빛은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물리학적인 요소들을 딱 역추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또 약간의 인공적 실험도 있었어요. 빛과 물질이 엉길 수밖에 없는 뭐 온도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계산해 보니까 대략 분리되던 시점에 3000 켈빈이라고 예측이 된 거예요. 추정이 된 거야. 됐어? 그러면 그 이후에 우주는 계속 뭐 했다? 팽창한다. 팽창하면 밀도는 질량이 일정하고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 낮아진다. 따라서 입자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부딪힐 확률도 떨어지고 온도는 낮아졌겠네. 이해됐음? 됐어? 그래서 산술적으로 컴퓨터에 집어넣어 값을 집어가지고 쭉 계산해 봤더니 현재쯤 됐을 때 온도가 나온 거예요. 예상치가. 그래서 계산했더니 그게 우리 교과서에는 약 3켈빈이라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어딘가 나올 겁니다. 됐어요? 3켈빈이면 마이너스 한 270도 정도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켈빈 온도가 절대 온도라는 거는 배운 적 있나? 없어요? 그건 참고로 그것만 하나 쓸 것 같게. 지금 과학에서는 쓰는 온도가 뭐다? 절대 온도인데 도 K가 아니고 K라고 씁니다. 알겠어요? 켈빈 됐나? 근데 절대 온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온도가 무슨 온도요? 섭씨 온도죠. 섭씨 온도는 도 C라고 씁니다. 맞아요? 이거하고 한 눈금의 단위 크기는 똑같아. 알았어? 그러니까 1켈빈의 크기와 간격으로 봤을 때 1도 C의 간격은 어떻다? 같다. 그런데 얘네들이 시작점이 달라. 알았어? 얘는 마이너스 있나 없나? 있잖아. 마이너스 10도씨 영하. 아이씨들 왜 그러세요? 됐어요? 절대 온도는 0까지가 끝이야. 알아서 마이너스를 지정 안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0도씨가 얼마냐면 273켈빈이에요. 뭐라고? 0도씨가 273이야. 그러면 1도씨는 아까 한 눈금이 같다며 274켈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거꾸로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 더해준 값이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미리 알아놓는 것도 좋아. 문제를 꼬로막이 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이거야. 계속 문제는 뭘로 풀게끔 만들어 놓고 절대 온도로 풀게끔 막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답은 뭐로 묻는다. 몇 도시 됐을까요? 요딴 식입니다. 됐어요? 하나만 더 할게. 과학에서 뭐해서? 과학에서 앞으로 누군가가 온도가 2배가 되었습니다. 온도 값이. 그럼 잘 들어라. 10도씨의 2배는 20도씩 하면 이제 과학에서는 가는 거예요. 과학은 기준이 무슨 온도이기 때문에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10도씨를 273도에서 283으로 바꿔놓고 그거를 2배 때려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도씨로 물어보면 다시 2배 하고 나서 273 빼주고. 됐습니까?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네.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대략, 자, 빛과 물질이 분리 시기에, 뭐 할 때? 분리 시점에 온도가 얼마쯤 된다고 추산되었다. 3000켈빈이고요. 됐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이게 우주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냉각이 되고, 맞아? 그래서 현재 우주, 현재 온도가 얼마? 약 얼마로? 3켈빈으로. 잘 봐. 지금 이거는 확인된 거야? 계산한 거야?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값이냐면 뭐였다? 추정치였다. 됐어요? 그럼 이 말이네. 물체가 3000도짜리하고 3도짜리하고는 내놓는 빛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잘 들어. 현재 우주에서 빈 공간에다 놓고 파장을 측정했을 때, 뭘 측정했을 때? 파장을 측정했을 때 몇 켈빈짜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3켈빈짜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우주 공간 어디에서든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몇 켈빈짜리?
3켈빈짜리인데 측정을 했더니 관측을 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3켈빈짜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밖에 없으니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수소 이렇게 쓸게요. 수소 대 헬륨은 얼마인 거? 3대 1로 나타나는 거. 근데 이거는 무슨 비? 질량비죠. 예.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야, 현재 우주에서 3대 1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우주의 멀리까지도 가지도 뭐하고요. 맞아요. 수소하고 헬륨이 어느 만큼 있는지 우주에 탁 펼쳐져 있는 게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고 3대 1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어디선가 이렇게 채취할 수 있나? 지구에서 채취하면 저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예. 지구는 철이 졸라 많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럼 어찌 알았을까? 수소하고 헬륨은 대단히 가벼운 기체입니다. 뭐라고요? 기체다 보니까 우리 지구상에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력도 약하고. 됐나? 그럼 결국 뭘로 확인하느냐?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바로 뭐다? 무슨 분석을 해서? 그렇죠.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알게 된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뭐를 주로 이용하느냐? 정확하게 쓰자면 이렇게 돼요. 수많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알아낸 거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 모의고사나 국가에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아주 자세한 것까지 낼지 안 낼지 솔직히 저는 좀 가늠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교육과정의 목표로 보면 딱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빅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원소가 누구다? 수소하고 헬륨이다. 일단. 그래서 그 둘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증거는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데?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그 값을 알아봤더니 3대 1로 존재하더라. 여기까지 스토리만 딱 맞춰지면 내가 볼 때 교육과정으로서는 완벽해. 근데 교과서상에서도 스펙트럼의 종류를 나열한 걸로 봐서는 조금 까탈스럽게 내면 요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 잘 들어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건 좀 제껴놓고 참고사항으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참고사항으로 일단 스펙트럼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두 종류 있어요. 몇 종류?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온의 물체인 경우. 그럼 대표적으로 누구다? 태양. 태양은 별이죠. 별. 항성입니다. 뭐라고? 항성 정도 되는 놈들은 전부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너가 요즘은 대부분 LED 등이나 형광등도 LED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백열등이라고 합니까? 에디슨 보면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백열등. 그거는 니크롬선을 이용해가지고 저항을 이용해서 전기 저항을 이용해서 빛을 내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서 열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고온이라서 백열 전구 같은 경우에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태양빛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즘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딱 경계선이 팍팍팍 명확하게 나와 안 나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그래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싹 그 마치 컴퓨터의 그림판 같은 거 포토샵에서 이런 거 색깔 정할 때 보면 색깔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점이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맞아요?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다?
자연스럽게 쭉 넘어가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몰라, 어떤 생명체들은 그게 어떻게 볼 수도 있을까? 디지털화돼서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됐니? 근데 어쨌든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시광선인 경우에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입니다. 됐어요? 고온인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고온이라고는 하는데 고온의 범위는 보통 3000도 이상. 됐어? 고온 물체인 경우에 빛을 낼 때, 그 대표적으로 얘가 이제 별입니다. 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툭툭 영역이 끊겨서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선 스펙트럼은 상대적으로, 잘 들어, 상대적으로 뭐이거나 저온이거나 또는, 잘 들으세요, 특정 원소인 경우에, 특정 원소만 있는 경우에, 별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도 높은 데다가 여러 가지 원소가 좀 그 안에 있는 거야.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건데, 별이 만들어지면서 벌써 헬륨보다 무거운 새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니?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선 스펙트럼은 또 두 개로 나뉩니다. 몇 개? 두 개로 나뉘는데,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요. 뭐가 있고? 방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방출선이 있고, 그 다음에 흡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누굴까? 특정 원소는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막 엄청나게 고온으로 해가지고 특정 원소가 내뿜는 빛을, 스펙트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봤더니 전부 어떻더라? 연속이다, 선이다. 선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야. 특정 원소가. 그런데 또 하나 알아낸 게 있어요. 수소는 뭐 예를 들어가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A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B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선 스펙트럼을 요렇게 이제 찍은 거예요. 같은 라인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됐니? 그럼 A라는 원소는 여기에 선이 하나 있고 여기 선이 하나 있고 몇 개? 두 개가 있고, B라는 원소는 이쪽에 하나 있고 여기에 두 개, 이렇게 돼가지고 총 몇 개? 세 개.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를 봤다? 원소들이 서로 섞여 있는 합쳐진 물질이 뭐다? 화합물이잖아요. 그죠? 화합물의 선 스펙트럼을 봤어요. 이게 흡수인지 아직 방출인지 내가 그건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이 화합물에는 무슨 원소가 포함되어 있나요? B 원소는 보니까 일치하는 선이 하나도 없죠. 위치가. 맞아? 맞아? 그런데 A에 해당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거 두 개를 여기 맞춘 거예요. 좀 삐뚤게 나왔는데 이렇게 A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거야. 원소 종류가 결정되면 걔가 내뿜는 선 스펙트럼은 전부 어떻다?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소마다 가지는 스펙트럼의 종류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런 거야. 어찌됐든 간에 어떤 별이 있어. 알았어? 거기서 별빛을 망원경으로 모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망원경으로 모은 빛을 뭐로? 프리즘으로 통과시켜서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누구 걸 가지고 있냐면 수소하고 헬륨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태양도 수소 헬륨이 제일 많아요. 알겠어요? 그거 말고도 다른 선도 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그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태양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됐나? 됐어요? 그럼 이때 방출선은 뭐냐면 좀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럼 별이 빛을 사방으로 뭐 하겠다? 내뿜겠지. 맞아? 됐어요? 근데 이때 이쪽 방향에는 별하고 어떤 사람 사이에 사람 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 됐어? 사람 사이에 어떤 기체가 있었다고 합시다. 뭐가 있었다고요? 기체. 됐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는 빛은 어떤 사람이 그냥 가운데 어떤 물질이 있다 없다? 지금 가로막힌 물질이 없어요. 됐나? 진공 상태를 통과해서 왔다고 합시다. 됐니? 그럼 잘 들어.
얘가 보는 스펙트럼이 바로 뭐가 된다? 연속 스펙트럼이 됩니다. 됐어요? 고온에 방출된 빛을 그대로 별일 정도가 내뿜는 거면은 뭐가 된다고? 연속이 돼요.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빛이 들어갔지? 들어가가지고 상쇄된 상태에서 일로 들어왔어. 됐어? 저온이로 그냥 통과하면서 몇 개 탈출을 못한 거야. 알겠나? 됐어요? 그럼 잘 들어. 요렇게 보여지면은 요렇게 나타납니다. 됐어요? 뭐로 나타난다고? 흡수선으로 나타납니다. 됐나? 그런데 요렇게 빛이 들어갔지? 들어가가지고는 기체를 얘를 가열해버렸어. 뭐라고? 빛을 흡수해가지고 가열된 기체가 뭐가? 가열된 기체가 다시 재방출통해서 요렇게 들어오면은 뭐가 된다? 요 케이스면은 뭐가 된다? 방출선이 돼요. 됐니? 그럼 이래 되는 거다. 여기에서 예를 하나 들게요. 잘 보세요. 원래 이 별의 연속 스펙트럼은, 이 별의 연속 스펙트럼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더럽게 어렵겠죠? 빨주노초 파남도가 여기 쭉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 연속, 이래 나왔어. 됐어? 알아들으면 돼. 알았어?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온 게 누구라고 했노, 지금? 흡수죠? 근데 이 안에 이 기체가 A라는 놈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아까 우리 해놨던 A라는 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흡수 스펙트럼은 요 부위만 빼놓고 다 빛이 들어오는 거야. 즉 아씨 뭐 졸라 했네. 나머지는 뭘로 미안. 다시. 그림 그리기 이거 화이트보드로 그리기 되게 힘드네 이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뭔데? 뭐로 들어왔어?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다른 데는 전부 뭘로 들어왔다? 연속하고 똑같이 들어왔는데 여기 해당되는 자리만 새카맣게 빛이 왔다 안 왔다? 안 온 거예요. 왜? 기체 A라는 놈이 지 거에 해당하는 것만 쏙 빨아먹었기 때문이야. 알았어? 그래서 까만 줄이 생겨납니다. 뭐가 생겨난다고? 해당 원소에 해당하는. 됐어? 그러면 방출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출선은 이번에는 A라는 기체가 쭉 빨아당겨서 내놨지. 그래서 방출선은 요 부위만 놔두고 요 부위만 그 색깔이 어떻게 됐다 지금 나타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미안. 나머지는 어떻게? 위에 나온 검은색 띠처럼 전부 다 빛이 도달되지 못하고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됐니? 이해됐어요? 그럼 잘 들어. 어떤 별을 봤더니 뭐를 볼 수도 있고 연속을 볼 수도 있고 흡수를 볼 수도 있고 방출을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 흡수하고 방출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기체는 뭐다? A라는 놈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됐어요? 연속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별의 성분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맞아요? 비율이나 이런 게. 그래서 흡수나 방출을 통해서 보통 놓여져 있는 기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됐어요? 결론. 그러면 온데 좀 밝은 별 위주로 찾아봤겠지. 밝은 별 위주로 찾았는데 그 앞에 기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스펙트럼을 촬영을 했더니 100개면 거의 99개는 그 앞에 누가 있더라? 기체가 놓여져 있고 흡수 스펙트럼도 나오고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면 방출 스펙트럼 측정하고 맞아요? 다 봤더니 제일 많은 게 누구더라? 누구? 수소. 수소인지 어떻게 알아? 수소는 지구 실험실에서 해본 거지. 수소 가져와가지고 막 가열해가지고 방출선을 내고 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거하고 봤던 거하고 어떠면
똑같으면 수소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많은 게 뭐였다? 헬륨이더라. 이해됐습니까? 그게 이제 17쪽에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림도 잘 돼 있고. 그래서 17쪽에서요, 몇 번째 줄? 6번째 줄입니까? 별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두 가지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과 원소의 분포를 알고 싶어. 근데 우주 초기에는, 빅뱅 초기에는 뭐밖에 없었다?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된다?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다. 수소, 그리고 그 비율이 3대1로 존재한다. 그것은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해서 한 거다. 됐어요? 이게 주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방법은 거기 그림 1-3에 나와 있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18쪽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스펙트럼을 한번 분광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는 수행평가와 상관없이 아마 한번 할 겁니다. 각 반별로. 알겠습니까? 정규 수업 때 할 거고요. 19쪽에 원소는 종류에 따라 고유한 스펙트럼을 나타내므로 별빛의 스펙트럼을 이와 비교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낼 수 있다. 19세기 초 프라운호퍼는 최초로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몇 개의 수백 개의 흡수선, 그러니까 이거죠.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기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태양 자체가 기체지. 맞아. 그러니까 태양 중심에서부터 나온 빛이 태양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기체를 뚫고 나오면서 흡수선이나 방출선을 나타냈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태양의 대기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도 있고 누구도 있고 헬륨도 있고 나트륨도 있는데 어쨌든 태양도 누가 제일 많다. 수소가 제일 많다. 수소 덩어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면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뭐의 세기는 흡수선의 세기는 잘 들어요. 세기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방출이면 뭐면? 방출이면 그 흡수선 그 해당되는 선이 밝아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더 선명하다든가 이런 거고 흡수선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이 두꺼워집니다. 뭐라고? 띠가 두꺼워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 세기가 센 놈이 전부 다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 나중에 결국 엄청난 고온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연속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원소의 질량비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여 3대1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처음에 했던 말 또 한 거예요. 뭐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해보면 우주 초기의 물질은 원소는 누구? 수소와 헬륨이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약 3대1일 것 같은데 지금도 얼마다? 3대1이더라. 그게 유지되는 걸로 봐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0조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인데요. 이때 다음 시간에 조금 나왔던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반 말고 C반에서 그 1단원에 두 번째 중단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물질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좀 참조하시냐면 유튜브 강좌 중에 다음 주 여기 요 시간 하기 전에 01, 02, 01 그 파일명마다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 내가 숫자 붙여놓은 거 있어. 그게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번호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방금 내가 뭐라 했어? 01, 02, 01에 해당하는 강좌는 한번 보시고 오시면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같은 말이 이 단원, 이 통합과 안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쭉 하면, 다음 주도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몇 페이지까지 나가느냐? 한 25쪽까지 나가는데, 이렇게 돼요. 다음 주에는 이거야. 일단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큰 사건을 나열합니다. 뭐라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별이에요. 뭐라고? 근데 주제는 이거야. 수소하고 헬륨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됐어. 언제 만들어진지 됐어.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뭐 수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새끼들도 많고
졸라 무거운 새끼도 많고, 맞아? 그럼 그런 거는 그게 지구에 특히 지구에서는 수소가 별로 없거든. 딴 것 많잖아요, 그죠? 그걸 확인하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일단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수소, 헬륨은 주로 언제 다 만들어졌다? 빅뱅 때. 그 다음에 리튬부터 해가지고 철까지는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철보다 무거운 놈은 초신성 폭발. 이걸 딱 세 줄로 하면은 사실 이 단어는 끝이요. 됐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구학적으로 별의 진화 단계가 조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부가적인 뭐 굳이 얘기하자면 보너스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이제 대놓고 자는 새끼들도 졸라 많습니다. 예, 어차피 녹화돼 있으니까. 간혹 다시 촬영해야 될 때 있다. 오늘은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데 어떨 때 이게 카메라가 오류날 때 있어요. 이게 바로 안 뜰 때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수업 한번 듣고 가시는 것이 복습을 하기에는 좀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